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지만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대학원생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2살 많은 연상의 여자친구도 있고 현재 임신 중입니다. 여자친구를 처음 만난 곳은 군대입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만나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서먹서먹한 사이였지만 신입생 MT를 다녀오면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말도 잘 통했고 취미나 가치관도 비슷하다 보니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친구는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술도 먹고 개인도 하면서 즐거운 1학년의 생활을 마치고 동반 입대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같은 부대, 같은 내무실에서 그 친구와 같이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일병 달고 얼마 안 되었던 주말에 그 친구네 가족이 면회를 온 것이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저는 면회가 되지 않았지만 그때 부대 내에 사건 사고가 많았던 시절이라 저도 운이 좋게 친구와 함께 그 면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친구랑 웃으면서 면회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살면서 눈이 부실 정도 예쁜 여자는 처음 보았습니다. 친구네 부모님과 함께 온 친구의 친누나였습니다. 한 번도 누나가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친구의 누나를 보고 나서 친구 얼굴을 보니 진정 같은 뱃속에서 나온 남매가 맞은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친구 누나는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면회에 끌려왔다며 화가 나 있었지만 그 표정마저도 너무나 이뻤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친구에게 누나에 대해서 여러 번 물으면서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였지만 성격 파탄에 엄청 안 씻고 더러운 여자라면서 친구로서의 진심 어린 조언이라면서 다른 여자를 찾아보라고 하더군요. 친구가 뭐라고 하든 그날부터 친구 누나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면회 간다고 하면 멀리서라도 혹시 누나도 같이 왔나 지켜보았지만 처음 본 날 이후로는 한 번도 같이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이 휴가를 나가서 친구네 집으로 갔지만 그때도 보지 못했습니다. 평생 안 끝날 것 같았던 군 생활도 끝이 나고 친구와 함께 복학을 하였습니다. 요번에도 친구가 학교 근처에 자취를 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저희 집 근처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누나가 저희 집 근처 회사로 취업을 하면서 자취를 시작하였고 친구는 자연스럽게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학교 앞에서 자취하면서 혼자 사는 게 좋은데 누나랑 같이 살면서 등하교 시간도 많이 걸린다면서 불만이 많았지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복학 이후에 시험 기간 및 자격증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는 항상 친구네 집으로 놀려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학생과 직장인의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 때문인지 생각보다 누나를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같이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상황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고등학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맞은편 술집에서 혼자 울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친구 누나를 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친구에게 알려주려고 전화를 하려다가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오고 가면서 몇 번 봤기에 친구 누나는 한 번에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눈도 팅팅 붓고 화장도 번지고 술도 많이 취해 있었지만 제 눈에는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앉아서 누나의 넋두리를 듣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진 않았고 그냥 누나의 입술만 보였습니다. 누나는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본인 말을 듣고 있냐며 제 머리를 때렸고 저는 그냥 누나의 입술에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를 하였지만 조금 지난 후부터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진한 키스를 한 이후로 저는 누나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나는 넋두리를 하지 않은 채
한참 동안 수줍어 하다가 그날은 헤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먼저 연락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날이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행동을 하였지만 누나의 진한 키스를 잊지 못하겠다는 제 말에 할 말은 잃은 듯 부끄러워하면서 그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날 일들을 모두 다 기억한다면서 인정하였고 싫다고 하거나 화내지 않고 수줍어 하였습니다. 친구 몰래 누나와 만나는 날은 점점 더 많아졌고 결국 저희는 친구 몰래 사귀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몇 번이고 말을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돌려서 의견을 물어보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라면서 친구로서 조언해준다면서 제발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여자가 다 죽고 자기 누나만 남으면 차라리 죽거나 스님이 되라면서 자기 누나랑 만나는 것은 인생을 망치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친구가 만취하였을 때 물어보면 절대 자기 누나는 저 같은 놈에게는 안 된다면서 좋은 남자한테 시집가야 된다고 하더군요.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에 몰래 사귄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다. 친구는 중공업으로 취업을 하면서 울산으로 내려갔고 누나는 여전히 저희 집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연구가 바쁘다, 늦게 끝난다는 핑계로 여자친구 집에서 며칠씩 지낼 때도 있고 학회에 간다면서 몰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끝나면 모든 것을 공개를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였는데 얼마 전에 누나 뱃속에 저희 아이가 생겼습니다. 나름 피임을 하면서 조심하였지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는 아직 말을 못했고 양가 부모님께는 말씀도 드리고 찾아가서 인사도 드렸습니다. 여자친구가 30대이기에 만나는 남자도 없고 결혼도 못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했는데 저하고 교제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친구이자 여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친구 녀석이 과연히 조용히 넘어가 줄지 모르겠다면서 살짝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와 여자친구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주말에 여자친구가 생겨서 소개도 시켜줄 겸 머리도 식힐 겸 같이 울산에 내려간다고 하면서 친구한테 말은 해놓기는 했는데 과연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그리고 여자 및연애 경험이 없던 저를 서툴면 서툰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 이해해주고 사랑해준 여자친구에게 이 기회를 빌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1년 된 30대 돌싱남입니다. 제가 이혼한 이유는 아내가 바람이 났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해 준다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지만 저랑 같이 살았던 2년이라는 결혼 기간이 너무 재미도 없고 시간을 버린 것 같다며 거절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만나고 있는 즉 내연남은 너무 좋고 행복하게 해준다면서 저 같은 놈은 100번 죽었다 태어나도 못할 것들이라며 악담을 쏟아놓으면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 후 몇 달 뒤에 이혼을 하기로 서로 합의를 하였고 아내는 이혼하자마자 그 내연남과 당장이라도 결혼할 것처럼 빨리 이혼해달라고 난리였지만 저랑 이혼하기 전에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미 아내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떠난 후라서 다시 붙잡거나 다시 잘 지내보자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에는 평일에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주말에는 아내와 같이 살던 집이라서 그런지 그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 이것저것 소소한 알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날 생각도 만날 시간도 없이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3개월쯤 지난 후부터
가끔 가다가 아내에게 툭툭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는 보지도 않고 지웠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오는 연락에 문자는 답장은 하지 않고 읽기만 하였습니다. 대충 내용은 외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도 없고 저보다 경제적인 능력도 좋기에 연락 올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외롭다며 연락이 오길래 좀 의아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말 알바를 끝내고 밤 10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왔다가 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밀린 빨래와 설거지를 해놓았고 청소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쪽지에는 점심때쯤 와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늦어서 돌아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었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이도 없었고 화도 났습니다. 물론 집안일들은 해준 것은 고맙지만 그렇게 이혼을 하고 헤어졌는데 제가 없는 제 집에 허락도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되었다면서 주말인데 어디 갔다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묻길래 알바하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힘드냐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주말까지 힘들게 일을 하냐고 하길래 남일에 신경 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당신한테 도움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단칼에 선을 그었습니다. 왜 왔는지 묻지도 않은 채 제가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씻고 나와서 오랜만에 집밥다운 집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닭볶음탕도 해놓았길래 소주도 몇 병을 사와서 마셨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도 오랜만에 마신 술이라서 그런지 좀 아쉬웠습니다. 다시 몇 병을 더 사와서 몇 개 밑반찬으로 술을 더 마시다가 거실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잠깐 깼는데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긴장이 되었고 조심히 실눈을 떠서 확인해 보았더니 아내가 집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헛것이 보이는 줄 알았는데 다시 봐도 아내였습니다. 제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냐면서 속 괜찮냐고 하면서 꿀물을 주었습니다. 분명 몰래 들어오지 말라고 전화한 지 하루도 안 지냈는데 왜 왔냐고 할 말 있으면 얼른 하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한 번도 연락이 없길래 얼굴 보려 왔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보아하니 거짓말이 맞았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티가 나니까 솔직하게 왜 왔는지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딱 한 번 자기랑 잠자리를 가져주면 안 되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남자들을 만나도 만족도 안 되고 제 생각만 난다면서 오 선생 만난 지 한참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듣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대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문자를 남기고 방에 들어가 다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무언가 저를 짓누르는 느낌이 들어서 깼더니 아내가 옷을 다 벗은 채 제 위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밀쳐내려고 해도 얼마나 힘이 세던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끝을 보고 나서야 제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지만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만나는 사람 없으면 자기가 가끔씩 이렇게 찾아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이혼한 아내가 가끔씩 찾아와서 그 짓거리를 하고 가는데 지금 만나는 여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앞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역으로 물었습니다. 그것도 그렇다면서 앞으로 안 오겠다고 하면서 오늘 일은 너무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자 몸이 생각날 때 연락 주면 오늘은 빚은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니까 다시 찾아오지도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날 이후에도 계속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는 횟수가 짧으면 일주일에 두세 번,
길면 한 달에 대여섯 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피임도 하지 않은 채 열정적으로 잠자리만 가집니다. 한 번 오면 두세 번 정도 하고 자고 가거나 그냥 갑니다. 심지어 제가 가만히 있어 봤는데도 좋다면서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 제 사이즈만 한 남자도 없고 자기 입맛에 딱 맞게 시간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일주일씩 있다가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만나는 남자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자는 그 남자대로, 오 선생을 만나게 해주는 잠자리 남자는 저대로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만나는 남자라도 정리하고 찾아오라고 했더니 개인 사생활을 터치하지 말라면서 저보고 여자친구 만들어도 된다면서 자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다만 여자친구가 생기면 미리 말을 해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 집에 있는 본인들 물건들 정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조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서로 난감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뭐 요즘에는 어느 정도 적응도 하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스스로 위로 안 한 지도 한참 되었고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이 아내가 저한테 더 잘해주고 대우도 해줍니다. 그리고 부부일 때는 관계 가지는 것 자체를 싫어하더니 지금은 제가 관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이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재결합을 생각해 보았지만 역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지내는 것이 맞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직장인 남자입니다. 올해 초까지 인턴을 하다가 정직원 발령이 나면서 새로운 팀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팀 막내이고 신입사원이라서 선배들이 시키는 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현장 수주 관련해서 저희 파트에서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최근에 수주 확정 등 좋은 결과로 결정이 나면서 파트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고기와 소주로 1차를 했고 분위기가 좋아서였는지 부장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부장님 집 근처에서 2차로 노래방을 갔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무렵 제 사수였던 대리님이 취기가 올라온다며 제 어깨에 기대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노래방이 끝날 때까지 대리님은 잠을 잤고 3차로 술집으로 가는데 저는 대리님을 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가라며 자연스럽게 회식 무리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대리님을 깨워도 정신을 못 차렸고 결국 지갑을 열어서 주소를 확인하였지만 지방 주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 집 주소인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일단 회사로 가야 될 것 같아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니 가까운 데서 술을 한 잔 더 하자며 택시를 내리자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먹자고 하였지만 할 말도 있고 자기랑 술 먹는 게 싫으냐며 물어오길래 절대 아니라는 말과 함께 대리님과 단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대리님은 저보다 4살 많은 30대 초반이고 같은 학교 여자 선배였습니다. 직장 상사고 학교 선배니까 편하게 말 놔도 되냐면서 술자리는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완전 만취한 상태였는데 술집에 들어가니 아주 말짱하게 안주도 시키고 술도 시키고 말도 또렷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좀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은 했지만 저렇게 멀쩡하니 큰 걱정 없이 기분 좋게 술을 마셨습니다. 일에 관련된 이야기, 힘든 것은 없는지 등 한참을 대화를 나누다가 사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남자 없냐면서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는데 저는 장난으로 살면서 저보다 좋은 남자는 본 적이 없어서 소개해드릴 남자가 없다고 하였더니 한참을 실없이 웃더니 좋은 남자의 기준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자상하고 배려심도 깊고 등등 너무나 당연한 말들을 꺼냈더니 대리님은 실없이 웃으면서 그거 말고는 좋은 남자의 기준이 없냐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없는 것 같다고 하자 그러면 저는 좋은 남자가 아니라면서 웃는 것이었습니다. 살짝 기분은 나빴지만 직장 상사이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대리님은 좋은 여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좋은 여자라고 하더군요. 왜 그러냐고 하였더니 보면 모르겠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표정을 짓자 자기는 베이글녀라면서 보면 모르겠냐고 하더군요. 사실 대리님이 얼굴도 이쁘고 동안에 몸매가 훌륭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술도 좀 올랐고 수위가 높은 농담도 주고받는 터라 저도 그럼 좋은 남자가 맞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대리님처럼 베이글녀인지 좋은 여자인지 여기서는 확인이 되지 않은 곳이라 안타깝다고 하였더니 대리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확인을 할 수 있는 곳에 가면 되겠다면서 급하게 술집을 계산을 하고서는 가까운 숙박업소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은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고 직장 상사와 이렇게 와도 되는 건지 지금이라도 집에 가자고 해야 되는 건지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가자마자 복잡한 머릿속과 달리 일사천리로 기다렸다는 듯이 거사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거사 이후 배고프다며 야식도 시켜 먹었고 밥도 먹었으니 힘 좀 더 내보라면서 두 번째, 세 번째 거사 이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도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 편안한 분위기로 잠이 들었기에 다음날 저에게 이런 시련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전날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면서 직장 상사인 자기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제 일을 전부 설명을 하였지만 대리님은 저한테 따귀를 때렸고 서로 술을 많이 먹어서 한 실수이니 이 일을 잃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도 사귈 생각으로 온 숙박업소가 아니었기에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침 11시 정도쯤에 숙박업소에서 나왔습니다. 간단한 인사만 하고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길 건너편에 부장님이 서 있는 것 보게 되었고 부장님도 저희가 같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도 보셨습니다. 부장님도 대리님도 서로를 못 본 척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도 모르게 부장님을 보고 큰 소리로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장님과 대리님과 같이 뻘쭘한 인사 및 늦은 아침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헤어졌고 같이 탄 택시 안에서 대리님 집 가는 내내 욕을 먹었습니다. 다음 주 출근을 하였더니 왠지 회사 분위기도 이상한 것 같고 대리님 표정도 이상한 것 같고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부장님 목소리만 들려도 대리님 목소리만 들려도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신경 쓰게 되고 업무에도 집중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며칠째 되던 중에 대리님과 둘이서 장거리 외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장거리이다 보니 업무를 마치고 현장 퇴근을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어색한 상태에서 둘이서 다녀오는 외근이다 보니 뻘쭘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숨 막히는 외근 일정이 끝나고 대리님이 어디에 내려주면 되냐고 묻길래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바로 앞에 세워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무시한 채 대리님 집 쪽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언제까지 불편하게 그럴 거냐면서 그날 일은 실수고 사고라면서 잊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네 집 앞이니 차 세워두고 그날 일도 풀견밥 먹으면서 맥주나 가볍게 한잔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밥을 먹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 어색함은 없어지고 또 그날처럼 이런저런 사적인 이야기부터 수위 높은 농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리님은 제가 좋은 남자인지 이제 잘 안다고 하였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서 뺨을 때리진 않았냐고 물었더니 거사를 여러 번을 치렀는데 어떻게 기억이 안 나냐면서 그냥 그 상황이 너무 민망해서 그랬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새벽이 되었고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하니 자기 집에서 자고 같이 출근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싫다고 하였지만 대리님의 팔짱과 고집에 끌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냄새가 나고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여자 집이었습니다. 칫솔과 남동생이 오면 입는 옷이라면서 추리닝을 주면서 씻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씻고 나왔더니 거실에 이부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 자리라고 생각하고 불을 끄고 누웠는데 갑자기 대리님이 나와서는 자기도 씻는다면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생각나면서 심장을 또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같은 사고를 치면 안 된다고 다짐을 하고 눈을 감고 어떻게 잠이 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 씻고 나온 대리님은 안 자는 거 다 알고 있다면서 제 옆에 와서 누운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팔베개를 하면서 옆에 눕는데 저도 참지 못하고 그날과 같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없는 외근도 만들어서 일찍 회사를 나와서는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집에 가서는 예상하시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나름 신체 건강한 20대 청년이라 어디 가서 체력으로 빠지는 편이 아닌데 그녀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요구 때문에 요즘에 코피도 흘리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그냥 힘들기만 하면 거부를 할 텐데 저도 할 때마다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달 월세 만기되면 동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본 친구들이 많이 야위었다면서 그렇게 하다가는 죽는다고 적당히 하라고는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여자들과 연애를 해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런 게 진짜 궁합인가 싶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적당히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결혼도 하였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아내와는 중매로 만나서 연애 후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저희 집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임신이 왜 큰 문제가 되냐고요? 그것은 둘째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쯤, 셋째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아내와 합의를 한 후에 제가 남자 정관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 수술을 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수술하고 몇 년간은 병원에 가서 검사 및 관리를 받았고 수술의 결과는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씨가 없는 남자가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몇 주 전부터 헛구역질을 하더니 얼마 전에 아내가 임신을 하였다면서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집안 분위기는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물론 확률은 희박하지만 저에게서 씨가 나와서 임신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씨가 있는지 검사를 받으면 되지만 제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은 아내의 반응입니다. 저에게 임신을 하였다고 말을 할 때 자신있게 제 아이라고 하면서 정관수술한 것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을 해야 저도 아내에 대한 의심이 없어질 것 같은데 아내가 고민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도 의심과 찝찝한 마음만 남아서 화만 나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상황상 너무나 의심스럽고 화가 나는데 아내의 저런 반응이 저를 더 자극합니다. 그렇다고 입덧등으로 힘들어하는 임신한 아내한테 마구마구 추궁 및 따질 수도 없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차라리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속으로 꿍하고 있으니 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내의 핸드폰, 카드 내역, 자동차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등을 확인해 보았지만 이상해 보이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낳아서 잘 키우자고 아내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다만 제 정자 검사도 아이가 태어나도 친자 검사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제 아이가 아니라고 알게 된다면 저는 정말 잘 키울 자신도 아내에게 그전처럼 대해줄 자신도 없었기에 그냥 제가 아이라고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런 힘든 결정을 내리고 아내에게 말을 해주었을 때 아내는 제 결정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못 낳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와의 사이도 좋고 아이들에게 천사표 엄마였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내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회사 동료이고 만난 지 2년이 넘었고 그 사이에 관계도 수없이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할 때는 피임을 잘 했는데 몇 개월 전에 술 먹고 피임 없이 관계를 가진 날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워크샵 간다며 외박한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지나서 않아서 마음은 담담해졌습니다. 어떡할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전에는 못 낳겠다고 하더니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저하고 살면서 낳고 싶지 않고 이혼을 한 후에 그 남자와 같이 그 아이를 낳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이혼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아이 모두 양육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잊고 더 늦기 전에 다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많이 불행하고 힘드냐고 물었더니 아내로서, 엄마로서 인생은 행복했지만 여자로서 인생은 죽은 지 오래되었다면서 그 남자를 만난 이후로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저는 더 이상 할 말도 붙잡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아이들이 학원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소 무거운 집안 분위기를 아이들도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할 말이 있다며 아이들을 부르니 어느 정도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눈치를 채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오기 전까지 엄마의 외도와 임신 사실을 숨기고 이혼을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맞을지,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이혼을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맞을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라 어느 정도 알아듣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창 예민하고 학업 스트레스는 받고 있는 시기라서 괜히 악영향을 끼칠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보았지만 자기는 어떤 거든 상관이 없다면서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어도 자기 아들과 딸인데 저렇게 남의 자식일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을 보니 그 순간에 정말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저도 고민 끝에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일이 당장은 속상하고 힘들더라도 엄마로서의 감정이라고 해야 할지 연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엄마의 바람과 임신, 자기들을 버리고 내 삶과 인생을 찾아서 나가고 싶다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은 마음대로 하라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렸고 중학생 딸은 제 옆에서 이러지 말라며 어떻게 해달라고 엉엉 울었지만 엄마라는 저 여자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옷가방 및 짐을 싸려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는 돈 이야기를 하더니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나간 이후로는 가끔 가다가 연락이 되긴 하지만 아이들 안부는 묻지도 않은 채 저와 이혼 관련해서 이야기만 하고 끊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랑 연락하냐고 물었더니 연락도 안 받고 온 적도 없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덤덤한 것인지 그런 척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옷을 사주고 좋아하는 것들을 사준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기에 한참 동안 관심을 가져주면서 달래주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힘들어하지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혼을 진행 중입니다. 예정, 애들 엄마, 이런 미련 하나도 남김없이 최대한 냉정하게 처리하는 중입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위자료에서도 용서나 양보 없이 다 받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돈까지 가지고 싸우는 부모 모습에 아이들이 더 상처를 받을까 걱정은 되지만 제가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지난날의 감정에 젖어서 잘 처리 않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도 더 큰 상처만 줄 것 같고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아이들 시집 장가 보내고 노후를 맞이하면서 같이 늙어갈 줄 알았는데 50이 다 되어서 아내와 재산과 이혼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잘 되지는 않고 꿈만 같지만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상황은 바뀌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세 식구들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살던 집은 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에 복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면 되지만 아이들이 받을 이혼가정 집안이라는 사회적인 편견과 아직은 엄마 손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아빠 혼자서 챙겨줘야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할 따름입니다. 나름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더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대학생 남자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아직 대학도 졸업 못했는데 갑자기 아내와 아들이 생겼습니다. 축하한다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학생 때부터 만나 대학을 졸업하면 결혼을 하기로 했던 여자친구의 여동생, 즉 처제가 될 여자가 제 아내가 되었고 뱃속에 곧 태어날 남자아이가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작년에 처제가 수능이 끝나고 여자친구와 같이 여자친구 자취방에서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예전부터 가끔씩 같이 모여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며 놀았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모이기로 하였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집에 못 오게 되었고 처제는 이미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처제와 둘이서 보기로 하였습니다.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여자친구 자취방에 데려다 주는데 혼자 있기 심심하다며 제 자취방으로 가서 놀다가 자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여자면 안 된다고 하였지만 이미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여자친구의 동생이기에 제 자취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수능도 끝났고 대학도 수시로 붙었기에 같이 가볍게 맥주도 마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뭐 좀 급하게 확인할 것이 있다면서 제 노트북을 쓴다길래 저는 편의점에 다녀오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저것 간식거리를 사고 여자친구랑 통화를 한 후에 집에 들어갔는데 처제가 제 노트북에서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헤드셋을 끼고 어른 동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모른 척하고 나왔지만 언제 다시 들어가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밖에서 20분 넘게 앉아있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처제는 아직도 어른 동영상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는 저를 보고 놀라거나 창피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다렸다면서 저에게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날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여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괴로워하자 처제는 괜찮다면서 예상치 못한 술김에 일어날 단순한 사고였으니
그냥 잊고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벗어진 옷들을 챙겨 입고는 여자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제와 가끔씩 개인적인 주고받던 연락은 없어졌고 여자친구와 같이 보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처제와 사고를 친 지 2달쯤 지났을 때 처제가 갑자기 독립을 하겠다면서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혹시라도 처제한테서 연락이 오면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처제가 저 때문에 집을 나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몇 주쯤 지났을 때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제 자취방으로 엄청 화를 내면서 들어오셨습니다. 인사하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자기 딸들의 신세를 망쳤다면서 어떡할 거냐고 소리를 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처제는 그날 저와 사고 이후에 제 아이를 임신하였고 저와 가족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아이를 낳을 생각으로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처제가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알지는 못하고 있고 처제의 병원 기록 및 전화 통화를 통해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처제가 저하고는 연락을 하고 지낼 것 같아서 곧장 저한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날 처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제 부모님들한테도 전화를 드려서 사실을 말씀드렸고 여자친구 아버지 차를 타고 제 부모님 집으로 같이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한테 발로 차이면서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고 어머니는 여자친구 아버지한테 죄송하다면서 연실 사과를 하셨습니다. 거실에서는 양가 부모님이 대화를 나누셨고 저는 제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친구는 어떡할 거냐면서 화만 내었고 저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참의 대화가 끝나고 저는 거실로 불려나가 결정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무슨 수를 쓰든 처제를 찾아오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 날짜를 잡아서 장가를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여자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랑하지 않는데 못 살겠다고 하거나 그 밖에 이유로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아버지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습니다. 여자친구는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받을 때까지 처제한테 전화를 해서 통화가 되었고 한참 동안 설득해서 결국 만났습니다. 왜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아이를 지우는 것도 너무 무서웠고 아이의 아빠가 저라는 것이 알려지면 집안 문제가 생길 것이 너무 뻔하기에 집을 나왔는데 막상 혼자서 생활비를 벌면서 출산까지 하려니 무섭고 두려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말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너무 화가 났지만 막상 울면서 말하는 처제를 보면서 혼자서 마음고생했을 것을 생각하니 미안했습니다. 자취방부터 저희 집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해주었고 아직은 정신도 없고 부양한 능력도 없는 대학생이지만 졸업과 동시에 꼭 취업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런 마음도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언니와 어떻게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냐며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집안 어른들 중에 저와 언니가 애인 사이임을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떡할 거냐며 우는 처제를 한참 동안 설득하고 달래주었습니다. 처제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들도 저희 집에 오셨고 여자친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미안하다며 처제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아직도 처제라고 부르던 제 호칭에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덜 맞아서 정신을 못 차렸냐면서 뺨을 때리셨습니다. 처제는 다니던 학기만 다니고 휴학을 하기로 하였고 이미 배가 많이 불렸으니 아이를 낳은 다음에 결혼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휴학하기 전까지는 제 자취방에서 같이 지내고 휴학하고 나서는 저희 집이든 처갓집이든
제 자취방이든 원하는 곳에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취업하기 전까지는 부족한 생활비 및 병원비는 양쪽 집에서 반반씩 보태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하게 결혼인데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은 신혼인 결혼 2년차 아내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성인용품 때문입니다. 남편과는 3년 장거리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남편은 오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둘 다 교대 근무를 하는 직업이었기에 많이 봐야 2주에 한 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경조사 등 예상치 못한 일이라도 생기면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만났던 전 여자친구가 남편의 절친과 바람이 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때의 상처로 저한테도 약간의 집착과 바람을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때론 불편하고 답답하긴 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연애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여름휴가로 오키나와를 가게 되었습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구경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의 유명 쇼핑몰이라고 해서 돈키호테라는 곳에 들어가 구경을 하였습니다. 정말 여러 품목을 파는 복합 쇼핑몰이었는데 구석에서 성인용품도 파는 곳이 있었고 같이 구경하려 들어가 보았습니다. 진짜 성인 영화에서나 보던 신기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것저것 만져보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 거 하나, 제 거 하나를 사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하였지만 일단 사자고 하길래 사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면서 같이 사용해 보았습니다. 성인용품 없이 하는 것보다 더 자극적이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누워서 남편이랑 이야기하다가 왜 사자고 했냐고 물었더니 저도 남편도 성욕이 많은 편인데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고 게다가 자주 못 보기 때문에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걸로 각자 어느 정도 성욕을 해소하게 되면 바람 피울 가능성도 내려갈 것 같아서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질색팔색을 하면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용품의 사용 빈도는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데이트하는 날에도 챙겨가서 관계 시 성인용품을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남편과 장시간 못 만나도 외롭거나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장거리 연애를 끝내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약 반년간은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 기간에도 성인용품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중간중간 남편과 몇 개의 성인용품을 추가로 구매해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같은 지역으로 직장이 옮겨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인용품의 사용 횟수는 줄었고 남편과의 관계는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남편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뭐랄까 싫지는 않지만 무언가 2%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옆에 있는데 혼자서 성인용품을 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뭐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본인도 예전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맥주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는데 야한 장면이 나오면서 성인용품이 생각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성인용품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또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회식 등 약속이 있기만을 기다렸고 기회가 오면 어김없이 혼자만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가 기회가 와야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다 보니 중독이 된 것처럼 더 자주 생각이 나고 간절해졌습니다. 결국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몰래 혼자서 성인용품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용하고 나면 기분이 좋았다가 무언가 모르게 찝찝하고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지만 바람 피운 것처럼 죄스럽고 미안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남편도 기다렸다는 듯 자기도 할 말이 있다면서 커피를 2잔을 타서 왔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만큼이나 만족도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의견은 나중에 아기 가질 때만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성인용품으로 각자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의견이 맞으면 관계를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조심스럽게 각방 쓰는 것도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되었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각방까지 쓰면서 성인용품을 마음 편히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사실 같은 방을 쓰면 성인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게다가 제가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고 주말에도 집에만 있는 집순이기에 더욱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말도 이해는 되지만 정말 각방을 써버리면 사이도 멀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제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2번이나 동시에 일어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회사 선배의 초대로 놀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할 때 사수였고 같은 고시원에서 살았던 선배입니다. 그래서 고시원에서 혼자 주말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우울한지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생일인데도 고시원에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진다며 초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선배가 부잣집으로 장가를 가서 부러워했지만 막상 선배는 별로 좋은 것도 없다며 항상 힘들어했습니다. 아무튼 선배 집으로 처음 가는 것이기에 머리도 자르고 깔끔한 옷을 챙겨 입고 간단한 선물도 준비해서 갔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처가집에서 큰 집을 사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큰 집인 줄은 몰랐습니다. 아파트에 복층으로 되어 있었고 정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처음 보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결혼 선물로 아파트 말고도 형수님 명의로 건물과 땅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선배는 상견례 하기 전까지 처갓집이 이렇게까지 큰 부자인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본인도 부자인 것을 알고 나서 처음에는 엄청 좋았는데 막상 살다 보니 좋지만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름의 속사정을 말해주었습니다. 이 큰 집을 사주면서 장인어른의 조건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결혼 선물은 맞지만 조건을 잘 지켜준다면 더 크고 비싼 집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답니다. 그 조건은 형수님에게 20대 쌍둥이 여동생이 2명이 있는데 2 처제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같이 데리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세상에 처녀들이 서울에서 각자 지내는 것이 많이 걱정이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선배와 형수님께서는 큰 금액의 선물이기에 그 조건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선배는 연애할 때부터 신혼집 구할 돈은 없는데 형수님은 결혼하자고 한다며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집에 선배 부부와 쌍둥이 처제들이 같이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남다른 스케일에 놀라서 뭐 하시냐고 물었더니 시골에서 큰 소농장 등 여러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소고기는 원 없이 먹겠다며 부럽다고 하자 오늘 배 터질 만큼 먹게 해줄 테니 도망가지 말고 내일까지 놀다가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배 부부와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정도쯤 되니 외출했던 2 처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집 구경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가족 사진으로 봤었는데 실물이 훨씬 미인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인사를 하면서 정말 미인이십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모의 2 처제들은 보고 나니
힘들다며 하소연하는 회사 선배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라면 저런 처제들과 같이 살아서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방에 들어갔던 두 처제들도 나와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선배 부부와 술 먹을 때는 뭔가 답답하고 딱딱한 분위기였는데 두 처제들이 온 이후부터는 텐션도 올라가고 오랜만에 술게임도 하면서 즐겁게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가져본 즐거운 술자리라서 그런지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시간도 너무 늦었고 집에 가려고 일어나자 회사 선배는 내일까지 놀다 가기로 약속하지 않았냐면서 이 새벽에 차도 없는데 어떻게 갈 거냐며 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칫솔과 추리닝을 주면서 씻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씻고 나왔더니 게스트룸에 다 준비해 놓았다면서 방위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자려고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막내 처제가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가 막내 처제 방으로 잘못 들어온 줄 알고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며 제 손을 붙잡고 침대에 같이 앉았습니다.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침대에 눕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저를 잡아당겼고 그렇게 막내 처제와 진한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참 동안 진한 키스를 한 후에 불을 끄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방에 소리에 새어 나갈까봐 아주 조심히,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이 사랑을 확인한 후에 막내 처제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귀는 커플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술도 많이 마셨고 두 번이 사랑을 나누어서 그런지는 저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건드리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습니다. 긴 머리의 여자 형상이 보였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지 않으면 잘 못 알아봅니다. 게다가 잠결에 어두운 방이다 보니 더 못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형수님은 짧은 머리이었습니다. 당연히 여자친구가 막내 처제가 온 줄 알고 안아서 같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같이 자고 싶어서 왔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안고 저는 다시 잠이 들었는데 밑에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놀래서 일어나 자세히 보니 막내 처제가 아니라 둘째 처제였습니다. 심지어 제 바지를 벗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둘째 처제를 침대 밑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아까 막내랑 방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낸 것을 알고 있다고 하길래 아니라고 부인하였지만 방에서 막내가 옷도 제대로 안 입은 채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막내가 왔다 간 것도 서로 만나보기로 약속한 것도 들었지만 자기도 저한테 마음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살면서 여자에게 고백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저를 좋아한다며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오늘 처음 본 여자들한테서 동시에 고백을 받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일단 마음은 잘 알았다면서 일단 다음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였더니 싫다면서 절대 이 방에서 안 나갈 거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랑 이야기 끝내지 않고 제가 나가려고 하거나 자기를 내보려고 하면 소리 지를 거라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둘이 앉아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일단 알았다며 흥분한 둘째 처제를 달래 어서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에 아침이 되었고 도대체 하룻밤 사이에 저에게 무슨 일들이 벌어진 건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일단 조용히 방을 정리를 하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해서 쉬고 있는데 선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 갔냐며 묻길래 아침이 일찍 눈이 떠져서 그냥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선배가 두 처제들이 제 연락처를 묻길래 알려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나이대도 비슷하니 친구처럼 잘 지내보라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두 처제에게 연락이 불이 나게 왔고 서로 모르게 각자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연락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쯤 막내 처제가 찾아와서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막내 처제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모르는 것 같아서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막내 처제에게 마음이 있지만 둘째 처제에게 미안해서 솔직하게 말을 못하고 있었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고백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없이 시간을 끌어왔냐며 저의 우물쭈물한 행동에 실망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선배랑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 때문에 집 안이 시끄러웠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자기한테 말하지 그랬냐면서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잘하면 자기랑 동서지간이 될 텐데 잘 부탁한다며 장난을 치셨지만 그날 가버린 이후로 막내 처제와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아서 초조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한 달쯤 지났을 무렵에 퇴근을 하고 고시원 앞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내 처제가 고시원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으면 한번 찾아오지 그랬냐면서 자기 보려 올 줄 알았는데 과거의 행적을 보아하니 기다리고 있다가는 평생 안 올 것 같아서 먼저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보고 싶었다면서 저를 안아주었고 그날 이후 저희는 현재까지 잘 만나고 있습니다. 둘째 처제하고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커플이 된 이후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회사 선배입니다. 너무 잘 되었다면서 앞으로 더 잘 지내보자고 하십니다.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싶었지만 이미 선배가 다 소문을 내었고 좋겠다면서 능력자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 주에 선배 부부와 함께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 및 결혼 허락받으려 갑니다. 선배 부부는 결혼하면서 둘째 처제도 데리고 가서 같이 살라는데 설마 그렇게 되지 않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